1장. 오늘 속에서 생활하라. 토머스 칼라일의 저서에 우리의 본분은 저 멀리 희미한 것을 쫓는 게 아니라 바로 손안에 확실하게 움켜진 것들을 실행하는 것이다 라는 구절이 나온다. 많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제에 대한 고민과 내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이다. 하지만 그들이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나 윌리엄 오슬러 경의 오늘 속에서 생활하라를 실천한다면 병원 대신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잠들기 전까지만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스는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도 잠들 때까지만 지고 갈 수 있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단 하루만 그 일을 할 수 있다. 모든 인간은 해칠 때까지만 달콤하고 끈질기고 사랑스럽고 순수하게 살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의미이다. 오늘은 새로운 인생이다 라고 말했다. 단테는 명심하라. 오늘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다. 우리의 인생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소멸되어 간다. 우리가 소유한 가장 확실한 재산이란 바로 오늘밖에 없다. 2장. 근심스러운 상황을 해결하는 마술 같은 공식.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인가? 모두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제1단계, 두려움 없이 솔직하게 현재의 상황을 분석한다. 그리고 발생 가능한 최악의 결과를 예측해본다. 2단계, 발생 가능한 최악의 사태를 예측한 다음 경우에 따라서는 스스로 그 결과를 받아들일 것을 설득한다. 3단계, 이미 각오하고 있는 최악의 상태를 조금이라도 개선시키기 위해 차분히 나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 중국의 사상가 임어당 역시 생활의 발견이라는 유명한 책을 통해 유사한 교훈을 설파했다. 마음의 진정한 평화는 최악의 사태를 받아들임으로써 이룰 수 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는 그것은 에너지의 해방을 뜻한다고 생각한다. 바로 그것이다. 일단 최악을 수용하면 더 이상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어진다. 3장. 근심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걱정과 맞서 싸우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빨리 죽는다. 메이오 진료소의 W.C. 엘바레스 박사는 궤양은 가정적 스트레스에 따라 병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했다. 그는 메이오 진료소의 1만 5천 명 위장장애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그런 결론을 내렸다. 그 환자들 5명 가운데 4명은 위장병을 알아야 할 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두려움, 걱정, 증오, 극도의 이기심, 현실 세계에 대한 적응력의 부족, 이 모든 것이 위장장애를 유발하는 원인인 것이다. 미국의 기업체 간부 중 3분의 1이 45도째 되기 전에 심장질환과 궤양과 고혈압에 시달린다는 것이 아닌가. 게다가 그들은 결과적으로 성공하지도 못한 셈이 아닌가.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해 위궤양과 심장질환으로 고통받아야 한다면 그것을 과연 성공이라 할 수 있는 것인가? 세상을 다 얻고도 건강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걱정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굳이 도서관이나 의사를 찾아갈 필요가 없다. 우리 집 창 밖에는 걱정 때문에 신경쇠약에 걸린 이웃이 있는가 하면 주식 시세 걱정 때문에 당뇨병에 시달리는 이웃의 집이 한눈에 보인다. 걱정에 사로잡힌 사람은 류머티즘과 관절염으로 평생 휠체어 신세가 될 수도 있다. 관절염의 세계적 권위자 러셀 L. 세실 박사는 관절염을 일으키는 가장 일반적인 요인 4가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 바 있다. 1. 결혼의 파경. 2. 경제적 곤란과 슬픔. 3. 외로움과 걱정. 4. 오랫동안 지속되는 후회. 걱정을 많이 하면 이도 썩는다고 한다. 윌리엄 I. 엘 맥고닐은 미국 치과협회에서 한 연설에서 근심이나 걱정, 초조함 등과 같은 불쾌한 심리 상태는 인체의 칼슘 균형을 파괴하여 치아의 부패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필라델피아의 유명한 전문의 이스라엘 브렘 박사의 대기실 앞에 있는 글귀이다. 긴장을 풀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건강한 종교와 숙면, 음악과 웃음이다. 하나님을 믿고 단잠을 즐기며 아름다운 음악을 즐기고 삶의 즐거운 면에서 눈을 떼지 말라. 그러면 건강과 행복이 그대의 것이 된다. 4장. 근심거리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방법. 문제 해결의 3가지 기본 단계를 익혀 근심에 대한 대처 능력을 기르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설파했던 방법이다. 첫 번째 방법은 사실을 확보한다이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조차 할 수 없다. 즉 정확한 사실이 없으면 혼돈 속을 서성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은 22년 동안 컬럼비아 대학의 학장을 지낸 허버트 E. 호크스의 생각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혼란은 걱정의 가장 주된 요인이다. 지구상의 근심들 중 절반가량은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결정을 내리려고 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예를 들어 화요일 오후 3시까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나는 화요일까지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는다. 그저 그 문제에 필요한 사실들을 수집하는 데 집중한다. 그 문제로 인해 어떤 걱정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동안 모든 사실들을 충실히 확보했다면 화요일 날이 되었을 때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호크스는 이것이 걱정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고 강조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걱정이라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모든 자료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확보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그의 걱정은 지식의 빛 속에서 증발해버리고 말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사실을 분석한다이다. 이 세상의 모든 사실들을 다 긁어 모았대도 제대로 분석하고 해석할 줄을 모른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나는 값비싼 대가를 치른 후에야 사실들을 종이에 적는 것이 분석하기에 쉽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부분 사실을 종이에 적어 문제점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현명한 결정에 이르게 되는 수가 많다. 찰스 캐터링은 이렇게 표현한다. 잘 정리된 문제는 절반쯤은 이미 해결된 것과 다름없다. 다음과 같은 4가지 단계를 거치면 걱정의 90%를 해결할 수 있다. 1. 지금 내가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적어본다. 2. 내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적어본다. 3.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4. 당장 그 결론을 실천으로 옮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언가 조치를 취하라는 4번째 법칙이다. 자신의 결론을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면 사실 수집이나 분석 따위도 한낱 시간 낭비에 지나지 않는다.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다. 일단 결정이 내려지고 실천만이 남았다면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과 불안은 깡그리 무시해버려도 좋다. 다시 말해서 사실에 근거한 신중한 결론을 내렸다면 바로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오클라호마의 가장 유명한 석유 재벌인 웨이트 필립스에게 당신은 어떻게 결정을 실행하느냐고 물어본 적 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지나치게 문제에 매달려 생각하는 것은 혼란과 근심을 초래할 뿐이죠. 때로는 정도 이상의 생각과 추리가 오히려 악영향을 주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나 일단 결단을 내리고 행동을 시작하면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할 시점이 있는 것입니다. 6장. 마음속에서 근심을 몰아내는 방법. 위대한 과학자 파스테르는 도서관과 연구실에서의 평화에 관해 말한 적이 있다. 왜 그런 곳에서 평화를 느끼게 될까? 도서관과 연구실에 있는 사람들은 과제에 몰입한 나머지 일상사를 걱정할 겨를이 없는 것이다. 조사 연구원들은 신경쇠약에 잘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바쁘게 사는 것이 걱정을 몰아낼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심리학이 밝혀낸 가장 기본적인 법칙 중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인간의 두뇌는 주어진 시간에 한 가지 이상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신과 의사들은 바쁘게 사는 것이야말로 최선의 마취제라고 이야기한다. 절망으로 쓰러지지 않기 위해 일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 자신의 존재 자체를 잊어야 한다. 테니슨이 가장 절친한 벗 아서 할렘을 잃고 한 말이다. 피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바쁘게 일해 자신의 존재를 잊어야 한다. 버드 제독도 5달 동안 남극의 만년설에 둘러싸인 오두막에서 고독한 생활을 하면서 이 진리를 터득했다. 그는 혼자서라는 책을 통해 그 미칠 것만 같은 고립과 암흑의 5달 동안을 털어놓았다. 낮과 밤을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언제나 칠흑 같은 어둠의 연속이었다. 그는 상황 속에서 제정신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해야 했다. 잠들기 전에 반드시 다음날의 계획을 세웠다. 이를테면 탈출 터널을 파는데 1시간, 터널을 평평하게 다지는데 37분, 연료 드럼통을 두들겨 펴는데 1시간, 식료 터널 벽에 책꽂이를 짜는데 1시간, 부러진 썰매 다리 고치는데 2시간. 이것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다. 이런 계획적인 생활을 통해서 나는 강한 자제심을 배울 수 있었다. 그는 덧붙였다. 만일 하루에 계획이 없었더라면 그 하루하루를 보내는 목적을 잃었을 것이며 목적 없는 나날이 계속되는 한 삶은 망가졌을 것이다. 조지 버나드 쇼는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요약해 놓았다. 비참해지는 비결은 자신이 행복한가 불행한가 따위를 생각할 여유를 갖는 데 있다. 그러므로 행복과 불행에 대해 고민하느라 시간을 쓰지 말라.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게 좋은 것이다. 혈액순환이 잘 되고 두뇌가 활력에 넘치고 생명의 물줄기가 마음속의 고민을 몰아낼 것이다. 쉬지 말고 항상 바쁘게 살라. 이것이야말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값싸고 효험 있는 치료약이다. 7장. 딱정벌레에게 굴복하지 말라.
법은 사소한 일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이것은 법과 관련된 유명한 경고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원한다면 사소한 걱정거리에는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사소한 고민거리를 극복하려면 중요한 변화를 자주 주어야 한다. 즉 마음속 기쁨이 샘솟도록 새롭고 즐거운 일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들은 파리를 보아했다를 비롯해 수많은 저서를 남긴 호머 크로이는 좋은 방법을 제시해준다. 그가 뉴욕의 한 아파트에서 글을 쓰고 있을 때 고장난 라디에이터의 덜컹거리는 소리 때문에 거의 미칠 뻔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참을 수가 없어서 나는 몇몇 친구와 캠핑을 떠나버렸다. 그런데 탁탁 들어가는 모닥불을 보고 있자니 꼭 고장난 라디에이터 소리와 흡사했다. 비슷한 소리인데 왜 하나는 좋아하고 다른 하나는 싫어할까 생각해 보았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스스로에게 타일렀다. 모닥불이 타는 소리와 고장난 라디에이터 소리는 모두 똑같은 소리다. 나는 이 멋진 소리 속에서 잠들 수 있다. 그렇게 나는 괴로운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다른 사소한 고민거리도 마찬가지다. 작은 고민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자신도 모르게 고민의 수렁에 빠져드는 것이다. 앙드레 모루아는 디스위크라는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이 말들은 내가 고통과 고민을 이기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우리는 종종 하찮은 일로 고민하게 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가는 시간은 겨우 몇십 년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우리는 1년만 지나면 모든 사람의 기억 속에서 잊혀질 불평과 불만에 대해 고민하느라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인생을 가치 있는 일, 위대한 사상 그리고 진실한 사랑 등 영원히 빛날 일에 바쳐야 한다. 인생은 사소한 일에 연연하기에는 너무 짧다라고 말했다. 콜로라도 주 롱피크에는 거목이 있다. 자연과학자들은 400년은 넘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14번이나 벼락을 맞았고 4세기에 걸쳐 수많은 눈사태와 폭풍우가 몰아쳤지만 그 나무는 꿋꿋이 이겨냈다. 그런데 겨우 딱정벌레의 습격이 나무를 쓰러뜨렸다. 벌레들이 나무 껍질을 파먹어 들어가 비록 아주 미세하기는 하지만 끊임없이 공격하여 나무의 생명을 좀먹어버린 것이다. 숲속의 거인이며 오랜 세월에도 견디고 벼락에도 쓰러지지 않고 폭풍우에도 굴하지 않았던 거목이 손끝으로 잡을 수 있는 작은 벌레 때문에 결국 쓰러지고 만 것이다. 인간도 어쩌면 이 거목과 같은 것이 아닐까. 인생의 사나운 폭풍과 눈사태, 벼락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견디면서 정작 고민이라는 작은 벌레, 손끝으로 짓이길 수 있을 만큼 작은 벌레 때문에 마음을 좀먹혀버리는 게 아닐까. 8장. 많은 근심을 추방하는 방법. 몇 해 전 인간은 유행성 소아마비가 캘리포니아를 휩쓸었던 적이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극도로 예민해졌을 상황이었지만 침착하라는 남편의 충고 덕분에 일단 진정하고 가능한 모든 예방책을 썼습니다. 아이들을 학교나 극장같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에는 못 가게 했어요. 보건소에 문의한 결과 캘리포니아 주 사상 최악의 유행성 소아마비 피해자는 1835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평균적으로 한 번 병이 돌 때 20만 300명 정도가 소아마비에 걸렸더군요. 그 수치를 평균율의 법칙에 적용해보면 우리 아이가 감염될 가능성은 극히 낮았어요. 평균율의 법칙대로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내 걱정의 90%를 덜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지난 20년 동안 제 인생은 평화롭고 행복해졌죠. 실상 인간의 걱정 근심은 대개의 경우 현실이 아니라 관념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다. 기록을 검토하라. 그리고 자문하라. 평균율의 법칙의 근거에 얼마의 확률이 있는가?